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도 조금씩 늘어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조금 바빴지 않겠습니까? 조금 바꿔주면 상당히 또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오전 시간이 우리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정도 됐거든요. 오늘도 2부 시간 녹화 시간이 좀 뒤로 밀린 것은 그만큼 아침에 볼 게 많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날 상당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 번은 또 뭡니까 상당히 또 피곤하기도 해요. 이 시간 되면 사실 조금 지치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가 좀 고프거든요. 사실 우리가 수익 내는 것들도 뭐 글쎄요 10월만은 조금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월초에 우리가 좀 많이 좀 수익을 냈으니까 평균적인 수익률은 10%는 계속 맞춰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앞으로 또 진행할 내용들도 있고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시면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도 우리 종목들이 어떻게 다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자기 자리를 다 잡아가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만큼 신경을 써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종목을 체크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엉뚱한 뉴스가 나오거나 회사에서 나오는 공시 이런 것들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또 차후에 또 시간을 두고 대응해 가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100%라는 게 없는 것들이에요. 항상 보면 우리가 9할 이상 성공률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것들 실제로 다 우리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땐 동전 앞뒤면 돈주기예요. 성공 확률은 50%에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머지 40%는 무엇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예, 노하우를 가지고 종목을 잘 드리블 해서 그걸 수익화 시켜내고 또 그래서 그것을 두고 메이크라고 합니다. 이 메이킹하는 법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가급적이면 제가 웬만해서 시간 두고 갈 수 있는 것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루닉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보고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런 거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나중에 되면 또 다 해결 방안이 또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것들, 또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대응해 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손실 나 있는 것들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만 없으면 됩니다. 다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저는 긍정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은 원래 상승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 주식시장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주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또 재미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에 빨리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세상은요. 항상 1 더하기 1은 2, 뭐 2 빼기 1은 1,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갖다 이런 적응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2025년 215번째, 216번째 수익 실현 의견 11월 10번째, 11번째, 어느새 11번째까지 왔지 않습니까? 딱 11월 중순 됐는데, 우리가, 실제로다가 개장일 수로 하면 11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나, 둘씩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시작할 때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꾸역꾸역 15개 이상 정도는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냄새가 살살살 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건요. 12월 8일 이후에 대응해 나가는 거, 그 부분이 좀 더 걱정이 되지 지금 당장은 사실 걱정이 되진 않아요. 가장 우리가 주식 거래하면서 연말 장세, 그죠? 12월 한 15일부터 한 1월 15일 사이가 제일 어려워요. 수익 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래요. 근데 그때 또 많이 사놔야 되거든. 그래야지 또 1월 딱 구정 또 다가오면서 어떻게 또 수익이 또 폭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려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 한 15일부터 한 1월 한 5일 이때까지는 정말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자,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8% 정도 수익이 났었을 거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녹화 들어오기 직전까지 모니터링 하다 제가 128,500원 저는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녹화를 하다 보니까 녹화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정리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런데 오늘 이 정도면 땡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추가적으로 더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 드리블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종목이 이게 여기서 위에서 바로 치고 올라갔으면 좀 더 볼 수 있는데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구간을 생각해 보면 저점 구간이 어디서부터 잡혔냐라고 생각하면 11만 한 5천 원 이 정도부터 잡혔거든요. 그럼 10% 이상 상승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도 더 올라가서 2%에서 한 5% 정도 더 먹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같이 수급이 좋을 때 우리가 항상 정리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고 하루 이틀 항상 남겨두고 말씀드린다고 거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려와서 눌려가지고 여기서 뭉개지만 않았으면 사실 좀 더 위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는 또 스몰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 좋은 거 알아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나 여러 가지 어제 뉴스도 제가 보여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적당하게 지금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약간 매수하고 나서 좀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도 있고 새롭게 또 신규 포트폴리오 구성하려고 하면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순환매매는 그 현금 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더 욕심을 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딱 거기서 예를 들면 며칠 동안 그 이제 욕심을 내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한 3% 4%더 먹겠다고 하다가 다른 신규 포트폴리오, 다른 기회비용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일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올라온 건 플러스 5% 이상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미련을 가질 만한 이유도 많지 않은 것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수익 나면 일단 땡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그래요. 한 1% 2%할 때 익절이라든지 마이너스 1, 2할 때도 그냥 정리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을 또 만들어내시고 또 다른 또 새로운 또 종목 이런 것들 또 비중 확대해 가면서 아니면 또 신규 종목을 공략해 가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인텔리언테크 같은 경우 아마 제가 볼 땐 일주일 안에 제가 볼 땐 매수 포지션이 잡혀요. 그런데 이거 들고 있다가 그거 못 들어가면 또 억울해.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다른 또 조정이 왔잖아요, 장이. 그럼 조정이 왔으면 거기서 또 새로운 또 종목을 편입해 주는 게 훨씬 더 기회가 높아요.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종목들은 조정이 안 들어왔을 때 들어간 종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높게 보는 것보다는 조정이 들어왔을 때 어떤 낮은 구간에 잡아서 수익을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비용도 그래서 어떤 다른 수익, 뭐 평균적인 종목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때도 있고 사실 11월 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정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샀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테오젠, 리가캠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다 대부분 15% 정도 수익을 내셨잖아요.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초기에 언제 뭐 매수했어요 뭐 이런 내용들 그거 별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종목을 투자하고 그것을 어떻게 드리블해 나가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못하는 게 드리블이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저도 축구 경기 하면요 드리블 잘 못해요. 왜요? 뻥 차긴 하는데 저 앞에 사람만 나타나면 갑갑하거든. 사실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비선수와 선수의 차이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메시라고 해서 모든 예를 들면 선수를 제끼고 갑니까? 실패할 때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자, 어쨌든 뭐 삼성전자 지금 제가 조금 눌리고 있는데요. 전 눌리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갖다가 이거는 다른 스몰캡들처럼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변해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최근에 보면 뭐 어쨌든 조금 뭐 이상한 말들이 고점만 되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버블이니 뭐니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수주 받아내온 내용이라든지 지금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움직이는 것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가이던스까지 다 체크해 보면 또 외국계 리포트까지 다 체크해 보면 이거는 하방으로 내려가면 기회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비중 30%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94,000원 정도 자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가 또 공략 자리다 해서 지금 딱 보면 그림 속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트레이딩 하더라도 이 자리면 그죠? 여기면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94 이 정도까지는 쫄지 마세요. 여기서 비중 20% 없더라가도 되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비중 35, 사실 비중 50% 가도 되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는 조금 제가 묵직하게 가져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반대로 보면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로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의견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부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IMA 관련된 부분에서 미래에셋증권에 선정이 됐다. 일단 상법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미래에셋증권의 미래가 훨씬 더 정말 미래에셋증권은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본에 300% 레버리지 쓸 수 있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이건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럼 자기의 평균적으로 2천억 이익 나던 게 거의 곱하기 3, 6천억 난다는 거잖아요. 그 분기에. 이거는 대형 종합 투자 회사 이런 걸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큰 변화이지 않을까. 이 IMA 관련된 부분이 지난 8년 동안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 어디서 그렇게 법안을 갖다 잘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이거 쓸 때입니다라고 딱 누가 리포트를 하고 역시 그 똑똑한 사람들은 기회를 다 볼 줄 아는 것 같아. 그걸만 지난 정부에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뭐래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어떻게 돼요? 흡수력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것들 바로 테이크해서 정책화 시켜주는 뭐 그런 것들도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9일 날 이런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19일 날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뉴스로 오르는 거 아닙니까? 뉴스로 오르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즐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그거 아니어도 어차피 우리가 우상방을 기대하고 여기서 지금 포지션 잡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5% 이거 23,850원 이 구간에서 그냥 바로 저 뭡니까 비중만 확대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주시고 저보다 뭐 좀 낮은 구간에서 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봤자 뭐 10원밖에 더 싸지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의외로 이상한 곳에서 여러분들 크게 또 이거 수익 날 수 있는 저는 환경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실적 보고 바라본다고요? 그럼 크레이지한 거지. 그럼 보유하면 안 되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 실적은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조선 중에서 얘만큼 좋은 거 뭐 있겠어요? 물론 오늘 중공업도, 현대중공업도 좀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렇게 겁낼 만한 종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 220일 이동평균선, 요 라인 들어와서 또 매물이 좀 나오고, 이건 커버링 들어올 종목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일단 여러분 여러 가지 조선 기자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HD중공업,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 뭐 이런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기자재 쪽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현대힘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24,000원 정도의 보유에다 지금 2만 원에서 딜링딜링 하고 있는데 기다려주세요.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뭐 관심이 없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이게 먼저 올라야지 그리고 나서 저걸 그저 평단 조절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뭐 업황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 안 시켜요. 제가 웬만해서 손들지 안 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다 메이크를 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명히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이야 뭐 상승장이 있으니까 뭐 그냥 대충 해도 되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어떤 거 운빨 좋게 하나 종목 잡고 막 3개월, 4개월 들고 있었더니 막 수익이 많이 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근데 그분한테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너는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드리블 하니? 그럴 때 대답을 잘하는 사람. 그런 게 결과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일세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자리 잡히면 또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메디톡스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 다 포기하고 갈 만한, 포기할 게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저는 1년 이상 기다리는 것도,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그죠? 정리하고 새롭게 기회비용 만들어야 되고, 적어도 길게 봐서 6개월 안쪽에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돼요? 대부분 탈출이 가능하다.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왜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까? 다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절대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순환 매매를 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 그거는 강제적으로 털어버리는 게 맞아요.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들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돈 맡경화예요. 돈만 맡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저는 뭐 비중이 항상 현금 비중이 실제로 전 지금도 40%가 넘어요.
그렇게 종목을 많이 보유했어도 근데 이제 볼륨화돼서 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구조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볼륨 구조가 안 되는 아직 이제 자본금이라고 해야 되죠. 투자 원금을 가지고 계시면 아직은 제일 열심히 달리기를 좀 하셔야 되긴 하는데 일단 볼륨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렇게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제가 지금 들고 있어봤자 많이 들고 있으면 얼마 들고 있겠어요. 지금 저희가 600밖에 안 들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한번 들어가면 또 이제 1200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지만 이건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항상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갖다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두셔요. 머릿속에 암기가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산수는 좀 잘해야 된다. 수학도 아니야, 산수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 주셔야 되고, 바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들 뭐 지금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 충분히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비중 30% 갖다가 다시 20%로 낮추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블 하는 것들이잖아요. 눌리면 눌려라.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일단 뭐는 확인했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때 요런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아마 지나고 나면 이 자리도 말입니다. 그럼 요런 글씨가 써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저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뭐 합니까? 그냥 바로 평단 조절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니까 제가 다시 비중 낮춰버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날은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본능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수급상 보고 체크하는 것들인데 그거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대가 다 여기 아래 위에 있잖아.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서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심리적인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전체 한 70% 이런 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대부분 24만 원 윗단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 24만 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그럼 팔고 싶겠어? 아니, 그거 좀 아래쪽에 내려. 이 야유무리하게 또 놀리고 있는 23만 3천 원, 23만 5천 원 막 이래요. 24만 원 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팔지 않고요. 25만 원 들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려고 할 거고요. 27만 원 들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기다림을 한참 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 점이 차이겠죠.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심리적으로 차트를 읽어낼 때 그런 것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거죠. 파크 시스템 실적이 나쁜가? 좋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버리지 않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가면 버리면 좋겠어요. 26만 원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뭐 버려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전에 우리가 또 테이크 하면 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한다고요. 어제 제가 덕산네오록스 평단 조절했잖아요. 10%에서 20%로 업사이드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42,000원 정도에 보유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한 번 정도 상방식은 오늘 좀 아마 올라갔다 좀 눌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만 중요한 건 일단은 변화가 왔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자리를 잡는다. 이 자리를 생각하시면 바로 올라간다 생각하진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나 어쨌든 자리를 잡은 거, 이 첫 시그널이 들어온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또 연기금도 조금 매수를 또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제가 있어서 평단 조절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비중 확대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런 것들 체크해 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전엔 제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할 때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게 다 뭐 그런 개념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메이크 그레이트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무너진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1월달, 2월달 이제 새로운 또 디바이스 나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애플폰 많이 팔리면 OLED 쪽이 나쁠 일도 없고, 그죠? 새로운 신차 나오고 뭐 노트북 나오고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거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도화학 같은 경우 뭐 오늘 뭐 소소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첫 번째 지금 어떻게 이 최저가 찍고요. 위로 올라와서요. 22등표 윗단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수렴해도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이 자리가 눌리지 않고 바로 치면 우리 35,000원에 털어야 되는데 저렇게 눌리고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36,000원까지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짝 걷어내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지금 뭐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가를 좀
저는 분명한 건 얘기 드리지만 자리는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더 눌리면 오늘은 평단 조절 안 할 거고요. 다음 주 정도 상태 봐서 비중 10% 정도 또 업사이드로 올려가면서 드리블 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엄청 뭐 로켓 헬스케어만 자꾸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증권사가 아니면 여의도가 다 그래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있을 때도 그것만 갖고 또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그거 보호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얘가 더 훨씬 더 지금은 세이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JP모건 헬스케어까지는 가는 종목 아니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적당한 자리에서 비중 확대만 해주면 돼요. 이게 12월 달 15일 이후에 수익 내려고 들어온 종목인데 벌써 수익 나면 안 되죠. 뭐 물론 빨리 나면 땡큐긴 한데 뭐 그러려니 하고 낮을 때도 공략을 해줘야겠죠. 지금 최근에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제가 2차전지도 보고 있어요. 제가 코인테크라든지 신성 ST 뭐 이런 것도 뭐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예, 12월 달 딱 들어서면 11월 말쯤 되겠죠. 뭐 지금 하나둘씩은 이제 포트폴리오 정리하면 그쪽으로다가 이제 새롭게 포지션 잡아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우리가 연초에 또 수익을 그나마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익이 가장 안 좋은 달이 언제다? 예, 12월 15일 이후다. 아무도 일을 안 해. 다 휴가 가버리고. 자, 북도 클로징 되고.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죠. 북클로징 아직 안 됐다고. 미국이 북클로징 아직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터 파이낸셜, 뭐 이것도 좀 모멘텀 기다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수준에서 여기서 머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왜 매수 들어왔을까? 조금 이 정도는 나와야겠지 뭐. 그죠? 그 정도만 보고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LS 마린 솔루션, 우리가 초병은 보내놨는데 조금 눌리고 있네요. 뭐 괜찮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자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 냈었잖아요. 여기서도 냈었고 여기서도 냈었고 이번에 또 눌려 들어왔으니까 또 공략해 줘야죠. 이제 11월 달 뭐 합니까?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거 그 갈주 주는 거를 뭐라고 하죠? 예전에는 뭐 물자초 뭐 이런 것들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용어를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제 정부 발주 나올 때 됐으니까요. 그거 뭐 진행되겠죠. 자, 그러니까 올해 발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1년 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NC 솔루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로템에 대해서 뉴스가 아침에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하고 MNC 솔루션 같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LIG 넥스원 때문에 제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사실은 또 잡을 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 잔고가 3분기에 37%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중동 이라크 관련된 부분, 즉 중동 이라크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LIG 넥스원도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중요하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이던스를 1분기 때 실적 잡히는 걸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두고 가시면 저는 충분히 또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평단가에서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게 괜찮고요. 제가 좀 보고 있는 것들은 뭐 방산주 같은 경우 이제 현대로템하고 MNC 솔루션,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 올라가야지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좀 기다렸다가 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평단 조절해야 되는데 제가 15만 8천 원까지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 밑으로는 안 내려요. 그러니까 15만 8천 원짜리 되면 저는 비중 20% 업사이드 올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 된 평단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5만 8천 원, 갭이 3만 원이잖아요. 15,000원 다운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략 보니까 우리가 16,000 지금 16만 6천 죄송합니다. 16만 6천 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드리블이 중요한 겁니다. 저 자리에서 올라가실 때 있었는데 방사를 또 한 번 더 눌러주고 가는 것도 있죠. 그 매크로 때문에 우리가 눌리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만 8천 원, 16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평단 조절해주면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승산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리톡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이 전환이 왔지 않습니까? 사실 2분기 실적 안 좋은 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왜? 공장 가동이 늦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저 3공장 가동되고 1공장은 다시 어떻게 돼요? 오래된 노후시설 교체해가지고 다시 신공장 가동 들어온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4분기부터 정상화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그것도 수치가 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 4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오겠죠,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거냐, 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지금은 다시 이제 4분기부터 뭐야, 1공장, 2공장, 3공장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기본 매출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저 14만 원 윗자리는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락한 게 이제 그 일공장 가동 안 들어가는 이슈도 있었고 실적이 안 나왔다가 휙 던져버렸는데 참 나쁜 놈들입니다. 물론 휴젤보다는 상당히 낫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그널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왜요? 지금 쭉 가을리고 있다가 62동평 20이 다 올라갔잖아. 일단 하나 남은 게 뭐겠어요? 일단 장대 양봉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했으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렇게 시간 두고 갈 때도 있는 거죠. 그래도 저걸 다 잡아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 기간이 얼마밖에 안 돼요. 이제 뭐 3개월 좀 넘게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가 반년 안에 해결이 되면 다 땡큐 하는 것들이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제가 한 보름 전쯤에 처음에 또 평단 조절한다고 얘기할 때, 한 세 분 정도가 지금 그것도 12만원짜리에서 또 처음 초기 투자하신 분들 계신, 그건 센스잖아요. 제가 항상 방송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유리하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잘 회전율 유지해 가면서 그 포인트마다 더 뇌피셜을 작동시켜 가면서 우리가 투자해 나가면 다 좋은 결과 있다. 그래서 함부로 제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평단을 할 때도 또 나중에 포트폴리오 구성 못 하신 분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치고 올라가면 그 수익은 또 못 내. 근데 돌다 보면 다 그게 그거라니까요, 서로. 그래서 뭐 억울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시장은 네, 제가 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드리블 해 가고 있는 것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제가 뭐야, 스마트하죠. 예. 그래서 AI는 그 집 못하거든요. AI는 매도 이거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AI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걔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 12월 달부터는 케어맨 클럽으로 또 머니케어 스쿨 회원 제도를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부분에 내용도 좀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길고 긴 또 장기간 또 여정을 같이 함께해서 채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11월 30일 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안내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개장부터 마감까지 실시간 포트폴리오 종목 브리핑을 통해 매수 포인트, 비중 관리, 순환 매매 전략을 제공하며 월간 및 분기별 복리 수익 효과와 위험 관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혼자 주식 투자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자산 증식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원하시나요? 변동성이 강한 주식 시장에서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 길을 갈 때 좋은 친구가 필요하듯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머니케어 뉴스가 함께 하겠습니다.